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저희 신간인 용심리학이 밝혀준 추억 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인의 의식 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만화 영화, TV극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연대기 순으로 제가 가장 최초로 접하게 된 만화 영화인 황금박쥐입니다. 자, 이분이십니다. 황금박쥐는 1967년부터 당시 TBC 동양방송에서 상영했고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일 합작 작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제가 황금박쥐를 본 게 1960년대 말이었고 저의 만화 영화 추억 창고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추억에 속하는 작품이어서 첫 주자로 꼽았습니다만 사실 동양방송의 시청 가능 지역이 당시에 제한적이었고 텔레비전 보급률이 높지 않아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노년층에서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황금박쥐는 제 또래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 소개 동영상의 도입부에 잠깐 들려드린 그 주제가는 인기 남성 사중창단 봉봉이 불렀는데 동네와 학교의 모든 꼬마들이 부르고 다녔죠. 그 도입부만 잠깐 다시 듣자면요. 방금 봤지 어디 어디에서 보느냐 방금 봤지. 이 황금박쥐라는 노랫말이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제 영혼에 새겨져 있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건 4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 인터넷에서 어쩌다 입수한 이 주제가 파일 듣고는 초반에 그 금관악기 전주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면서 알 수 없는 기묘한 기분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이 기분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마침 제가 심층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 되기도 했고 해서 이 기묘한 기분의 정체를 파헤쳐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틈날 때면 인터넷에서 어릴 적 만화 영상 자료 구해서 푹 빠져서 감상하고 제가 유년기를 보낸 동네인 서울의 노량진과 상도동을 수십 번 찾아가서 구석구석 걸어다니면서 과거를 떠올려 보려고 했고 사진첩, 서간, 일기 등에서 과거의 단서를 주워 모았고 가족과 친지들과 어린 시절에 관해 얘기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도를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꾼 5만 가지 꿈에 나타난 유년기의 흔적을 분석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르게 된 결론은 제가 너댓 살 때 홀딱 빠져서 시청했던 황금박쥐의 주제곡은 그 시절에 이런저런 연유로 묻어두게 된 많은 기억들에 다가가게 해주는 가이드와 같았다는 것이고요. 그 가이드가 제 내면 깊숙한 곳을 헤집어 놓는 작용을 해서 제가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빠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 유년기를 복원해야 하겠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됐고 결국 10년의 세월에 걸쳐서 그 어려운 기억 복원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원한 기억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댓 살짜리 꼬마가 느꼈던 다양한 감정이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 밖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반응했던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세대 서현석 교수께서 쓰신 괴물아버지 프로이트, 황금박쥐 요괴인간이라는 역작이 있는데요. 제 책과는 달리 상당히 학문적이고 또 내용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저희 유년기 기억 복원에도 도움을 줬는데 이 책에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그건 황금박쥐 주제가를 아이들이 제멋대로 개사해서 부른 것인데 정확히 이러합니다. 어디에서 보느냐 방금 봤지. 빛나는 해를 고른 정의의 용사다. 힘차게 나르는 실버 배턴. 우주의 괴물을 찾는 숙녀다. 어디에서 보느냐 방금 봤지. 박쥐만이 알고 있다. 저도 이 노래를 불렀고 서현석 교수께서도 불렀던가 봅니다. 저는 서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원래는 우리의 영웅 황금박쥐가 우주의 괴물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였는데
당시 아이들은 왜 지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추앙했던 그 영웅을 이렇게 능욕하는 노래를 불렀던 걸까요? 얼핏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런 일에는 의식 밑바닥의 무의식적 작용을 추측해 볼 필요가 있죠. 정신분석학자 라깡의 이론을 활용하는 서현석 교수님의 설명에서는 만화 속 황금박쥐는 실은 남근이 결핍돼 있다는 점과 당시 도시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점을 연결시킵니다. 당시 아빠들은 직장 일에 매몰돼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죠. 이런 심층 심리적 분석은 일단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마련인 것이, 이게 내 의식 저 밑에 지하실의 무의식 창고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세된 아버지상이라는 개념은 일단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을 일으켜서 더더욱 무의식 창고에 파묻혀버리게 되고요. 황금박쥐와 부성 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는 지명 관계상 요만큼만 맛배기로 제시하고요. 아무튼 저는 황금박쥐를 열쇠 삼아서 저의 의식 밑의 세계로 서서히 접근해 들어가서 제가 유아기에 겪은 심리적, 정서적 결핍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발달론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품게 됐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게 됐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판하려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다 시대적 환경에 안겨준 제약 속에서 피땀 흘려 열심히 살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키워주신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존경스러운 부모들도 현실적으로 자식의 성장에 다양한 유형의 영향을 끼칠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는 작업은 자기 이해와 인간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세상과 부모 탓이라는 한심한 태도를 갖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주로 내 탓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깊은 연유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또 나를 키워준 부모와 가족을 진심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진정한 조상 숭배라고나 할까요? 뭐 농담입니다. 황금박쥐는 저희 유년기의 의식 세계로 이끌어주는 가이드였고, 저는 열심히 가이드를 쫓아가서 어렸을 적에 폭 빠졌었던 수많은 만화 영화들에 엉겨있는 저의 감정과 기억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또 다른 원초적 시절의 작품인 요괴 인간을 통한 저의 발굴의 성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